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 제품 또는 상품, 그러니까 물건 기부하고 그다음에 용역 기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물건 기부다, 용역 기부다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물건을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원래 하는 회사, 이걸 전제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제품을 기부하려면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재고 창고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고 창고에서 가져온다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원재료 값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들어있을 것 같아요? 만들었으니까 인건비, 경비가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품은. 그러니까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재고 관리를 하면서 이 물건에 들어가 있는 원재료 값, 인건비, 경비가 얼마라고 계산을 해요. 이걸 재고 관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가 몇 개 있다, 이것만 재고 관리가 아니라 얘가 여기에 들어간 인건비가 얼마고 원재료가 얼마고 경비가 얼마다까지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지금 회사는 돈을 썼고 재고로 관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그렇게 들어간 돈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짜리 물건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목적이 파는 거예요. 팔려야 돼. 만약에 팔리지 않았는데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팔리지도 않았는데 물건이 없어져요. 그럼 누가 가져간 거예요? 누가 가져갔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창고 담당자가 가져가든 아니면 영업사원이 창고에 와가지고 거래처 물건 가져갈 때 하나 더 들고 갔든 아니면 사장님이 시켜가지고 사장님 집에 갖다 놨든 개수를 맞춰놨는데 개수가 빈다는 건 누군가 손을 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어쨌든 기업은 재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재고는 그냥 항상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재고가 엄청 많을 거 아니겠어요? 현대자동차의 재고가 엄청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고는 맞는 거예요. 무조건. 예. 여기에서 재고가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거긴가 누군가 다 범법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사회의 불만 세력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실질은 농담이에요. 그 실질은 어떻든 간에 기업이 재고는 다 맞다. 장부상에 100개 재고가 있으면 창고에 가봐도 100개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100개, 창고에 100개 있는 재고 중에 10개를 단체에 기부해요. 받을 수 있죠? 그럼 단체는 뭘 생각한다고요? 이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컴퓨터 10개, 삼성전자가 컴퓨터 10개 줬어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무조건 받아야죠. 무조건. 그래서 직원들 컴퓨터 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게 시중에 가면은 150만 원이라니까 당근마켓에다가 100만 원씩 올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돈 돌리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 100개를 어떻게 떨어야 되냐면, 그렇죠? 내가 100개를 갖고 있을 때 이거를 팔면 얘는 원가잖아요. 판 거의 원가. 근데 팔리지 않고 재고가 없어졌잖아요. 이건 비용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 재고를 별도로 비용으로 떨어줘야 재고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 10대를 갖다 줬을 때 뭘 받아가지고 와야 되냐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와야 돼요. 제품일 때요, 서비스일 때요? 제품일 때. 기부금 영수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부금 영수증을 안 갖다 주면 나중에 회사 장부를 맞출 때 우리는 다 알고는 있지만 10개 컴퓨터 갖다 준 거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비면은 누군가 가져간 거라니까요. 그런데 증빙을 못하면 누가 가져간 거로 보냐면 사장이 가져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주면 기부금 영수증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제품 기부가 아니라 용역 기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용역은 그냥 서비스예요. 서비스인데 서비스는 뭐 어떤 거 있어요? 서비스. 네? 네, 사람이 주는 인적 서비스. 뭐 어떤 거 있을까요? 공연. 네, 공연. 아니면 여기 써 있어요. 음식. 네, 음식도 있고요. 또 저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자격 있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양보호사 무급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서비스 기부죠. 가능하잖아요. 서비스하는 회사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식당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식당. 제가 잘 드는 예로 설렁탕 집이에요. 그래서 설렁탕을 끓여요. 그러니까 설렁탕을 끓이는데 설렁탕을 이렇게 이제 한 가마솥을 끓였어요. 100그릇이 나와요. 100그릇이 나오는데 나는 100그릇 중에 90그릇은 팔았고 10그릇은 지금 단체에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죠. 받아서 직원들 가서 밥을 먹든 아니면은 뭐 우리 그 수혜자들 모시고 가서 밥을 먹든 어쨌든 무조건 받아야죠.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90그릇을 팔았죠. 그리고 한 솥을 끓였어요. 들어갔던 원가 별도로 계산한 게 없어. 그냥 거기 담은 거는 전부 비용 처리했죠. 이미. 아까처럼 재고를 띄어놔서 팔릴 때 비용 처리하겠다고 놔뒀던 게 아니라 이거는 오늘 예를 들어서 90그릇을 팔든 80그릇을 팔든 100그릇을 다 팔든 남는 건 다 버리고 내일 새로 끓이는 거잖아요. 공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라이트 켰어요. 무대 돌아가죠. 직원들 다 세팅 다 했어요. 배우들 올라와서 다 공연했어요. 아니면은 거기에 무슨 뭐 영상물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거기 공연 객석이 뭐 만석이 되든 50%가 차든 나는 사실 이미 비용을 다 쓴 거죠. 그리고 쓴 만큼 전부 내가 별도로 내가 공연이 끝난 다음에 비용을 처리해야겠다고 별도로 놔둔 뭐 재고가 없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미 내가 비용 처리를 위해서 받아야 될 증빙이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기부, 용역 기부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빨리 이해해버리면 안 되는데.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예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전제가 뭐였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 서비스를 사서 제공하면은요, 기부금 영수증 끊어줘야 돼요. 사서 제공하면. 왜냐하면 그거는 뭐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공연을 했어요. 5만 원짜리 20분 해가지고 내가 기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서 뭐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단체 기부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카드로 100만 원 긁었죠. 그렇죠? 그럼 카드로 나는 기부를 하면서 카드로 100만 원 이미 긁었어요. 그리고 카드 100만 원은 내가 사업의 비용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기부금 영수증 받았죠. 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카드 쓴 100만 원이
적정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거예요. 기부금 영수증을 갖다가 바로 비용 처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공연 티켓을 구매하면서 지출했던 증빙이 실제 나는 사업상 쓴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부라는 거는 사업과 무관한다고 했으니까 사업상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의 비용은 사업과 무관해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기부금이라고 했을 때는 별도로 추가로 해주는데 기부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돈 쓴 거, 하나는 기부금 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공연장에 가서 법인카드로 100만 원 결제하고 그 다음에 그건 기부금 지출 증빙이죠. 그 다음에 이 증빙이 우리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무슨 20명씩 공연을 가서 볼 직원도 없잖아요. 그건 복리후생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나는 이 100만 원 쓴 거는 기부로 쓴 거다라고 하는 확인을 하는데 쓰는 거지 기부금 영수증 자체가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표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단체들이 연말에 그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아니겠지만 예전 같으면 그런 객석 기부들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기부 영수증 처리를 다 해왔는데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부금 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획사나 네. 그런 이제 공연 주최 네. 하는 뭐 네. 예술의 전당 같은 데다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객석 기부를 위해서 그 객석을 구매했냐는 거죠. 근데 기획사라면 네. 구매는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그냥 기부를 예를 들어서 뭐 100석 중에 10석을 그냥 기부하겠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경우는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 거잖아요. 설렁탕 마찬가지예요.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부담했던 경비들을 다 이미 비용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연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연을 제공하는 분이 이미 이 공연하고 관련된 원가는 이미 다 법적으로 비용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연장 만약에 그거를 별도로 인정을 해준다면 마이너스 매출까지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지금 이제 대표님 질문은 이제 공연사가 아니라 기획사가 그러면 기획사가 예를 들어서 공연사로 그러니까 이제 공연 그 회사 공연 기업으로부터 받았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연 뭐 예술의 전당이나 네. 아니면 예를 들어 컬투쇼 다음에 네. 컬투 기획사로부터 이제 네. 티켓들이 와요 장애인 단체들한테. 네. 예, 그럴 경우 대부분 이때까지 기업인 단체들은 다 해드렸어요. 네. 근데 해드려도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설렁탕이랑 비교해봤을 때 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용역 개념이어갖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정리를 딱 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부금 영수증은 언제 쓰는 거냐면 기부와 관련해서 내가 쓴 돈을 비용 처리 못한 거나 못 받은 게 있을 때 내가 쓴 돈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노력한 거는 안 돼요. 내가 돈 쓴 거가 있는데 비용 처리를 못했을 때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재고는 비용 처리가 안 된 거거든요. 재고는 비용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재고는 자산이기 때문에 얘는 팔려야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팔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고를 비용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기획사나 이런 데들은 비용 처리를 못할 게 없어요. 이미 내가 쓴 모든 경비를 비용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쓴 돈을 법적 비용으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예요.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내가 별도의 비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영수증 발행을 해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해줘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체는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는데 그건 사실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세무조사 대상이에요. 단체 해줘도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세액 공제는 안 된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 중에 비용 처리를 못하는 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객석을 샀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 한 명뿐이에요. 그런데 20개를 객석을 샀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원래는 사적 용도로 쓰면은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비용 처리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부금 영수증을 주니 비로소 이 100만 원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분을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서비스 기업들은 내가 법인카드 쓴 건 전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접대도 있고 이러니까 전부 비용 처리를 해버려요, 이미. 그런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이 지출 증빙이 돼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면 법인카드 쓴 거 100만 원,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 100만 원을 해서 자기가 100만 원 쓰고 200만 원을 비용 처리한다고요. 그거는 세무조사 대상이죠. 그러면 기업에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안 끊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끊어줘도 된다니까요. 끊어줘도 돼요. 세무조사 대상. 그런데 끊어줄 때 어떻게 끊어주냐면, 그래서 이제 현물 기부는 기부금 영수증을 뭐로 끊냐면 티켓 20매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액을 적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액을 적어줘도 그 가액은 거기 있는 거는 참고용이지 비용은 내가 쓴 게 비용이지 써 있는 게 비용이 아니잖아요. 현금은 내가 돈을 100만 원 받았으니까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영수증 주면 그거 갖고 비용 처리하면 돼요. 현금 기부금 영수증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제품 기부를 받았을 때, 네. 상품 받았을 때 판매 원가가 아니라 생산 원가를 생산원가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가 컴퓨터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 열 대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끊어드릴게요. 얼마로 끊어드릴까요?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으로 끊어주세요. 이렇게 돼요. 실제 가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원가로 떨어요. 본인들이 그러면요. 이게 이제 기업마다 이 회계의 수준, 그러니까 이제 이 현 실무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부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네. 그것도 어쨌든 현물이지만 네. 금액 가액으로 어떻게든 편입시켜서 기부 이렇게 받아서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그 얘기 드릴게요. 이제 기부한 사람은 이해는 되신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대표님 계시지만 한 5년 동안 풀리지 않는 왜 그러냐면 실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수증을 안 끊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체가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체가 끊어주는데 물건으로 써줘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써주는데 거기에 있는 가액은 써줄 때 내가 그 가액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현물 기부는 거기에 써 있는 가액은 참고 금액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 받는 사람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이 뭐냐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가액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200만 원짜리 줬으면 나도 여기 내장부에다 200만 원을 담아야 될 것 같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가 대칭이 아니에요. 특히 현물 기부는 대칭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판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보이실까요? 네, 웬만하면 제가 원래 이렇게 계속 판서를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제가 근 10년 동안 강의하고 있거든요. 이 강의 저는 다른 강의는 안 해요. 그런데 10년 동안 사실은 이렇게 한 자리에 서서 강의를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서서 하는 강의가 그래도 조금 훈련이 된 게 학교 강의가 온라인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앉아서만 강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컴퓨터를 10대를 받았어요. 근데 컴퓨터가 20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우리는 200만 원짜리 10개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삼성전자에 끊어줬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 거는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가 얼마로 써주든 간에 삼성전자가 가서 알아서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민간의 회계 수준이 사실은 다 삼성전자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선에 혼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현물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영수증 받은 게 이게 진짜 비용 증빙인 것처럼 다 느끼잖아요. 이건 비용 증빙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부금 영수증의 역할은 뭐냐면 기부 사실 확인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물품이든 서비스든 기부 사실 확인. 그렇죠? 기부 사실 확인하는 건 뭐냐면 기업이 기부 물품이든 서비스와 관련해서 투입한 비용들 중에 비용 처리를 못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 이게 현물 기부금의 기부금 영수증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받는 쪽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저걸 받았어요. 소비자 가격 200만 원. 그런데 컴퓨터를 10개를 받아서요. 10개를 받아서 5개는 업무용으로 써요. 그다음에 5개는 후원에 판매를 해요. 가능하죠? 네. 자, 그러면 후원에 판매해서 파실 때 200만 원짜리 컴퓨터 얼마에 파시겠어요? (100만 원). 네, 100만 원에 판다고 할게요. 그러면 망했다. 지금 방금 빠졌으니까. 들리세요?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됐어요? 들리세요? 조금 더 가까이 해주시면 돼요. 들리세요? 일단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후원에 이제 이게 삼성전자에서는 200만 원이래요. 개당. 삼성전자에는 개당 200만 원. 그래서 업무용으로 5개 쓰고 후원의 판매로 5개를 썼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받을 때 수익으로 2천만 원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수익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으로 이제 기부금 수익으로 2천만 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뭐가 생기냐면은 예. 죄송합니다. 기부금 수익으로 2천만 원 받았는데 재고가 1,000만 원이 있어요. 5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비품으로 5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품으로 1,00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부금 수익으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5개는 팔 거니까 재고로 남았고, 그 다음에 5개는 직원들이 컴퓨터 쓰기로 했으니까 비품으로 단 거예요. 가능하죠? 네. 이걸 차대로 일부러 안 놓은 거예요. 제가 그냥 쭉 이렇게 서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올해가 끝났어요. 그러면 올해의 우리의 수익은 얼마가 되냐면, 1,800원이 돼요. 왜 1,800원이 되냐면, 이 비품은 올해 1년 썼잖아요. 그래서 얘는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2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비용 처리해서 올해 수익이 1,800원이 됐어요. 근데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금 수익이
다음 해에는 0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뭐를 했냐면 후원의 행사를 한 거예요. 후원의 행사를. 그래서 재고가 1,000만 원이었는데 우리는 이게 100만 원씩에 팔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1,000만 원 없어지면서 수익이 500만 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수익이 500이 생겼어요. 500이. 그리고 이 재고를 떨었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마이너스 1,000이 됐어요. 비품이 올해도 감가상각을 200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는 단체 이익이 1,800이 됐는데 두 번째에는 단체 이익이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700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단체들도 예를 들어서 전문 경영인들이 있잖아요. 단체도. 단체에서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경영자는 엄청 잘한 거야. 올해 경영자는 완전히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기부받았던 물품을 실제 우리가 팔 금액보다 낮게 잡아서 이때 이익을 과대 계산한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계적으로 보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기부금 수익을 2,000으로 안 잡고요. 만약에 기부금 수익을 1,500으로 잡았으면 어땠을까요? 1,500으로 잡았으면 재고는 500이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비품은 쓰고 있고 감가상각은 그대로 하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1,3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500을 하면서 여기는 얼마가 돼요? 500만 원을 잡아놨었으니까 내가 기부금을 받을 때, 물품을 받을 때 내가 팔 거는 팔 가격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50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00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을 때보다는 지금은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간의 손익이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단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단체가 알아서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거를 팔 물건이라면 매각할 물건이라면 매각이 가능한 가격으로 기부금 물품을 잡아놓는 것이 기간간의 이 손익을 왜곡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기부금 수익을 그냥 0이라고 놔버리는 거예요. 0. 비품이든 저거든 그냥 다 0으로 놔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첫 번째 해예요. 첫 번째 해에 기부금 수익을 나는 물건을 받았지 돈을 받았다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금 수익을 0으로 놔.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 할 것도 없죠? 첫 번째는 없어요. 두 번째도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해에 후원 행사 했잖아요. 500 돈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때 500을 그냥 인식해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기부물품 받을 때 0으로 썼거든. 그러니까 팔고 돈 들어왔을 때 그때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직원들이 2년 동안 쓰니까 이제 컴퓨터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2년 동안 쓰고 나서 중고상에다가 30만 원씩 팔아. 가능하죠? 그러면 세 번째 해에 30만 원씩 5개 팔았으니까 150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50 이렇게 써버려요. 그 어떤 방법이 맞아요? 다 맞지. 네. 다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거는 단체의 방법이에요.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거는 아까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지금 이 받는 단체의 물품 가액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의 문제는 주는 사람과 대칭이 돼야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부금 영수증 200만 원을 끊어줬다고 해서 내가 기부금 수익을 200만 원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물 기부는. 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의류 기부 받잖아요. 얼마로 잡을 거예요? 얼마로 잡아야 돼? 네? 판매액으로 0으로 놔뒀다가.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당연히 근데 거긴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받을 때 수익이 잡히면 부가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거긴 지금 팔 때 부가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실무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회계나 세법을 얘기를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 실무에서 갖고 있는 오해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기부 물품을 내가 그러면 얼마로 회사 단체 장부에 잡아야 되나?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물건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